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0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하겠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총 2,963세대, 이 중 신규 공급만 2,299세대예요. 올해는 장기전세, 국민임대에 이어 행복주택까지 모두 2,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모집을 했어요. 상반기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이 아주 풍년입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지도로 보면 서울 25개 지역구 중 14개 구에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공급을 포함하면 모두 16개 지역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공급 2299세대 중 강동구에서만 1241세대가 나왔어요. 강동구에는 유튜버를 위한 특별한 종류의 임대주택부터 고덕 강일지구 택지 개발에 힘입어 올해 모든 공고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영이네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도 강동구죠. 서울살이를 위해 참 좋은 지역입니다. 행복주택은 쉽게 최대 6년에서 20년 동안 반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비중이 80% 이상인 젊은 아파트로 임대주택 중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번 공고에는 강남 3구인 강남, 소초, 송파구도 있어요. 신혼부부와 고령자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120세대 모집, 반포 센트럴 자이 53세대 검색해보고 놀랐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이 바로 옆에 있어요. 3호선, 7호선, 9호선 접근성이 대박입니다. 레미안 리더스원 166세대 만남의 광장 강남역을 걸어서 갈 수 있겠네요. 강남역은 약속의 장소인데 거주지가 된다니 부럽습니다. 전부 상호전환 시 보증금은 2억대, 임대료는 30만원대. 이 가격이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건 기분 탓이겠죠? 또 공덕 SK 리더스뷰 61세대, 여기도 끝내줍니다. 공덕역과 경의선 숲길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상호전환 시 1억 5천에 9만원, 4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조금 아쉽네요. 이번 공고에서 대학생은 총 128세대를 모집하는데 구로구 수베리움에서 이 중 46세대라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 시 5,050만원에 월 65,500원입니다. 청년은 무려 908세대를 모집합니다. 서울에서 독립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1차 행복주택 공고를 눈여겨봐주세요. 신축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구로구 페리움에서 98세대,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280세대, 14단지 160세대를 모집하고 재공급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11단지에서 90세대, 구로구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에서 94세대, 항동 하버라인 9, 10, 11단지에서 56세대를 모집합니다.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는 아영이네가 살았던 곳이죠. 우리 아영이가 탄생한 곳. 이번에 정말 많이 뽑네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가장 많이 뽑는 강동 리엔파크 11단지를 기준으로 상호전환 시 4,454만원에 월 53,500원입니다. 신혼부부도 강동 리엔파크 11단지에서 가장 많이 뽑고 상호전환 시 1억에 월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2,963세대는 다시 없을 엄청난 물량이에요. 놓치지 말고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는 공짜 아시죠? 자, 이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어요. 대학생 계층은 두 가지예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100% 이하,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은 대학생과 동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도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소득은 100% 이하, 신청자 본인의 소득은 80% 이하이고 세대의 자산은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동일해요. 신혼부부 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세대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요. 자산은 2억 8,800만원,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장점은
혼인 전 세대 구성원. 예를 들어 현재 같이 사는 부모님이 월 1억을 벌든 자산이 100억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만 본다는 거예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인 나와 배우자가 기준 이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부모님과 같이 할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80%는 젊은 계층에게, 20%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배정되는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2억 8,800만원,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주거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 2인, 3인.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확인해주세요. 또 내 소득과 자동차 금액이 얼마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자격. 아영인애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영인애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나이를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신혼부부 하나입니다. 너무 딱 떨어지네요. 만 30세 2년차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만 보면 청년 계층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 보면 사회초년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관없음입니다. 왜 그런지 공급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모집하는 인원이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죠. 청년이든 사회초년생이든 다 같은 청년 계층입니다. 소득 여부에 따라 금액만 바뀌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조금 더 저렴하죠. 대학생,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신혼부부든 예비신혼부부든 한부모든 세부 여건이 다를 뿐 계층별로 모집합니다. 대학생 계층 먼저 볼게요. 일반 공급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동일하게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 1순위. 우선 공급은 대학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대학교가 있어야 1순위. 취업준비생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1순위입니다. 우선 공급은 배점이 있고요. 3점 만점입니다. 대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 3점,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입니다. 청년 계층도 볼게요.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면 1순위.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면 1순위입니다. 배점 있고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면 1순위, 청년과 같죠? 우선 공급이 다릅니다.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1순위예요. 우선 공급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6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면 3점씩 9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령자의 배점에서 나이만 제외하고 동일해요. 6점 만점.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의 차이는 대상 지역 범위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서 행복주택과 같은 구로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선정 기준입니다.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우선 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1순위는 배점에서 추첨하고 2순위는 바로 추첨. 청년 계층은 모든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 지역 거주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동일해요.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점만 설명했는데 1점도 있어요. 1점은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급만 있는 단지를 신청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행복주택 당첨 후기를 꼭 확인하세요. 특이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자동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2년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넘으면 퇴거해야 해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소득으로 인한 퇴거가 없습니다. 입주 후 월 1억을 벌어도 임대료와 보증금만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즉시 퇴거에 소득은 없죠? 신기합니다. 당첨자 이외 예비자를 선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또 예비자가 입주하면 공공임대주택 예비자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경우 동일계층 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같은 계층으로는 또 입주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신혼부부는 출산,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직, 편입 등의 사유로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영이네의 경우 2017년 1차 행복주택 공고에서 사회초년생으로 당첨돼서 거주했으니까 사회초년생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한 2019년 1차 행복주택 공고에서는 신혼부부로 신청해서 당첨되어 거주 중이니까 다시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없죠. 단 2019년 1차 행복주택 공고 신청 당시 저희는 2인 가구였고 현재는 3인 가구, 출산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했어요. 즉 2020년 1차 행복주택 공고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합격하신 분은 상호전환 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호전환은 보증금을 조정해서 임대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제도예요. 행복주택은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이율은 6%. 전환 이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입주자에게 유리합니다. 170만원을 절약한 상호전환 실제 후기도 공유한 적 있으니까 꼭 상호전환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한 모든 단지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높은 보증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증금의 80%까지 1%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이 상품을 이용해보세요. 아영이네가 1.4% 금리로 1억 1,200만원을 대출한 실제 후기도 공유할게요. 접수는 7월 8일부터 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입주는 올해 12월 말입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집 걱정이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